자, 강명도 교수님 모십니다. 자, 문 좀 열어주세요. 창문 좀. 강명도 교수님 오래간만에 모십니다. 북한 상황이 아주 또 심각하게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선 조심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래간만입니다. 예. 아이고 급히 올라오다가 박사님 뭘 주려고 가지고 아니 왔는데 그저 깜빡했어요. 아니 그 식당 갔더니 그 문이 닫혔던데요? 아니 그 지금 이 이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네, 저희는 박사님 하시면 전국 각지에서 오시잖아요. 다 네, 팬분들도 오고 또 이제 저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네. 그렇게 되면 전국 각지에서 모이면 아이고. 오셨던 분 중에 혹시라도 코로나 또 아니 그 나쁜 마음 먹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 완전히 그 같이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는 팬 여러분, 우리 그렇죠. 이 박사님처럼 네. 그럼 우리 전번에 거기서 모임도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아, 팬 그래서 미팅도 했는데 닫았구나. 그렇게 되면 나 때문에 그렇지. 예, 피해 많은 보게 사람들이 피해 볼까봐 장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당분간 닫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좀 줌줌할 때까지 닫으려고 25일 날 문을 닫았는데 배달은 하나요? 예, 배달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전화로 주문하면 되겠구나. 네, 전화로 주문을 하면 뭐 간단한 식당 전화로 주문을 하든지 아니면 구글 계정이 있는데 주문을 하면 지금 그대로 하던 거 다 배달해 드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저- 제가 예. 그 마늘 있잖아요, 꿀 마늘. 그게 아, 상당히 좋거든요. 갑자기 나 차에 두고 갔는데 제가 이따가 한통 두리고 갈게요. 그게 뭐냐면 마늘 좋아. 마늘을 그 갈아 가지고 음. 그 꿀에다 재운 거기 때문에 음. 이게 갈 때 그 네. 충격을 마늘에 충격을 주면 네. 알린이라는 황화물이 알리신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게 알리신이 항암 성질도 있고 항바이러스 성격도 있기 때문에 아. 감기에 마늘이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건 그게 다 알지. 알리신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 그럼 그것도 저 배달로 판매합니까? 네, 지금 그 많이 주문해 가지고 지금 제가 아, 그거 배달 많이 판매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저 이 박사님 TV 오래간만에 아니, 저는 나왔는데 저보다도 예. 그것도 관심이 있으신 분 저 예, 배달명 주문하면 오리 다, 불고기 예. 그 저 네이버에 치면 나오니까 그거 주문하셔서 식당 전화번호로 하면 전문 그 그렇지. 주문 받는 예.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 때나 주문하시면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 상황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김정은이가 피신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어요. 그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거 알아보니까 네. 그러니까 군년도 지금 이 1월 달부터가 지금 심각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1월 23일 종점으로 해가지고 확 확산되고 네. 중국에 그때가 바로 춘제 아닙니까? 춘제. 춘제 그렇지. 전까지는 그러니까 춘제라는 게 설명절 전까지는 네. 그래도 뭐 이렇게 확산되진 않았는데 네. 춘제 그러니까 설명절 전후해 가지고 확 확산되다 네. 보니까 김정일이는 벌써 그때 모든 거 문을 다 북한 국경을 봉쇄했는데 늦었어요 북한이 아, 그 봉쇄하는 그 거. 전에 이미 다 들어갔어요. 벌써 1월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외교관들 그 장기 거주하는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월 초나 12월 말 1월 초에 다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한창 코로나가 이게 움직이고 바이러스가 움직일 당시 아닙니까? 중국 내에서. 그렇지. 예. 특히 우한 폐렴이 뭐 12월 초에 발생해 가지고 네. 이게 문제가 대두됐잖아요. 이거 12월 말 때는 벌써 200명, 300명, 400명 퍼질 나갈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관도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무역하던 사람들은 또 설명절 때는 중국이 공무원들이 일주일 네. 기본이 일주일은 다 빨간 날입니다. 공무원들은. 그리고 회사나 대기업이나 좀 여력 있는 한 회사는 열흘 놀죠. 열흘에서 보름.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한 달을 놉니다. 한 달을. 네, 또 한 달 놀자 하면 한 달을 노는데 네. 원래 그 중국이란 나라는 땅이 커가지고 네. 오고 가는데 한 주일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한 주일 놀아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지. 교통이 마비돼가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춘제를 이렇게 설명절을 오랫동안 노는데 그 전후에서 그러니까 설명절 시작되면 북한에서 나와서 일하던 사람들 아니 다 문 닫았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애들 아니 공장이든 건설 현장이든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다 문 닫았잖아요. 한 보름 동안. 그럼 거기서 밥 먹고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을 명절 들어갔구나. 새로 가고 네. 두 번째는 유엔 제재 때문에 뭐 암묵적으로는 못 가는 건 못 가해줬지만 중국이 고반 1월 중순에 다 들어가라 해가지고 고반 다 들어갈 때 묘하게도 1월 중순 때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단동에 나와 있던 그때 사람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고.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또 희한하게도 중국에 있는 국경연선지대가 아니고 가장 많이 나왔던 이 무역하는 사람들, 외교관, 그래 뭐 장사꾼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또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13명, 12명 그 유경식당에서 집단 탈북해서 와 있는 예.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여성들 고향이 다 평양이에요, 집이. 아. 그러니까 이런 백이 있어야 그 식당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방에서도 한두 명 오는, 양강도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양강도 사람들이 오지만 대체로 굵직굵직한 북경이라든가 심양에 있는 평양관, 모란관, 그다음에 모란봉 식당, 묘양상, 옥류관까지 이런 식당들은 다 평양에 있는 중앙기관, 뭐 내각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보위부라든지 호위사령 인민무력부에서 또 통일전선소 사업부에서 외화부리용으로 나와 있는 식당이 많기 때문에 평양에서 많이 나와 있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네. 평양이 위험한 거예요. 평양이. 예. 국경 연선에 있는 사람들은 저 내륙까지 안 들어갑니다. 이 국경 연선에 압록강, 두만강 연선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연길이나 동북 삼성 지역 기껏 나와야 10량까지인데 10량까지. 네. 근데 그때는 10량까지는 구석이 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 국경 연선 봉쇄하고 다 했지만 그래도 중국을 드나들던 사람들이 국경 연선 사람들하고 평양 사람들이 가장 많은데 약 한 7, 8만 명이 평양 사람들입니다. 어이고. 근로자도 그렇고 식당에 나와 있던 사람도 그렇고 아, 중국에 나간 사람이 7, 8만 명이. 그러니까 중국에 들락날락 하던 사람들이 7, 8만 명이 다 평양이야. 그러다 와, 보니까 엄청나네. 평양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니 한 명 오인도 없는데 뭘 방역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아니 국가 전망 위기에 걸렸다고 말하고 지금 방역차 국가 반역자 마스크 안 쓰면 국가 반역자로 처벌받잖아요. 마스크 국가 범죄자. 국가 범죄자. 국가 노동신문에 나온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런 평양시만 이렇게 마스크. 제가 제 유튜브 방송할 때도 말했지만 지방에는요 의사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솜 있잖아요. 솜 뜯어가지고 코를 막고 진단한답니다. 지금. 야, 의사들 그 소식 듣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어요. 근데 무슨 국가 범죄자야. 이 돌아도 이거 한참 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알아보니까 평양만 그냥 마스크 다 공급해주고 인민반으로 공급해주고 평양만 다 마스크 쓰고 다녀 지금. 평양 시내만. 그러니까 평양에서 마스크 안 쓰면 바로 국가 범죄자야. 지방에 있는 사람 마스크 안 썼다 국가 범죄자라면 폭동 일어나죠. 그렇죠. 마스크가 있어야 쓰지. 의사도 콧구멍에다 솜 탈아갖고 진단하고 이건 내가 직접 전화 받은 내용이거든요. 국경연선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다고 그래요. 평양이 심각하니까 나는 몰랐는데 4천여 명이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 평양 사람들입니다. 4천여 명 격리. 평양시 주변에 그 간염 요양원, 결핵 요양원 이런 이게 집단 시설, 격리 시설이 많아요. 북한도. 결핵이 많으니까. 그 결핵이 그 전염병 아닙니까? 그렇지. 간염도 전염병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죽어서 나오든지 아니면 살아서는 그 병 치료되기 전에 못 나오는 데가 요양원이라고 요양소인데 평양에서 북한에서 온 사람 대체로 다 알아요. 결핵 요양원, 간염 요양원 이런 병동들을 몽땅 지금 조금만 감기 있고 키트가 잘 안 되잖아요. 검사할 능력이 안 돼요. 기술도. 그러다 보니까 감기가 있던 폐렴에 걸렸던 결핵 그냥 한 대 못 안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 그냥 막 500명, 600명씩 막 그 결핵 요양병원들에 엄청나죠. 그런다고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 전염병이 특이한 게 증상이 없으니까 중상 있는 사람 유중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말로 유중상자들은 이제 그런데 개땀 가다 넣는데 중상 없는 사람 다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다 돌아다니지. 이 문제가 이건 중상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지금 자가격리 시키고 접촉했다면 이거 뭐죠? 이거 검사하잖아요. 빨리 검사하잖아요. 검사 장비가 있고 검사 그렇게 빨리 못해. 물론 그 당중앙위원회나 간부들 내각 사람들 위해서 장비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WHO에서 장비 들어다가 하는데 그건 간부들.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해? 중상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는 겁니다. 북한이. 오죽했으면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위스가 대사관 폐쇄한 게 못 다니게 해서 폐쇄한 게 아니라 위험해서 잠정 폐쇄가 몽땅 철수고 한 겁니다. 철수했지. 그만큼 힘들어. 외교 대사관이 외교 주재 대사관들이 폐쇄할 정도는 김정은이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지. 위험하죠. 그러니까 원산에 있는 자기 베나무골 특각 자기 고향 있잖아요. 원산에 태어났잖아요. 자기가 있던 거기에 이설주랑 현성훈이랑 가족 다 데리고 가고 김여종이만 지금 남겨놨다는 거예요. 평양에. 왜 그러냐면 이번에 당주안의 정치국 확대회의도 원산에서 한 거 아시죠? 원산에서 있습니다. 원산 그 특각에 있는 그 회의실에서 초라해고 회의실은 아무래도 당중앙인의 집무실에 있는 회의실하고 다르거든요. 그 비교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데 거기서 회의해가지고 2만 권위를 숙청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숙청이지 좀 죽였다는 이야기가 총살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2만 권위 누구예요? 당전의 조직 담당 부위원. 조직 제2인자죠. 예. 그리고 그 밑에다 누굴 가져다 놨었냐면 바로
김여정을 가져다 놨잖아요. 수직 상승시켜가지고 거기다 갖다 놨는데 그러니까 이만건이가 숙청당했잖아요. 숙청당하니까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이 없어지면 통제 이거 당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조직지도부가 모든 걸 다 당 생활이고 간부사 다 진행하는데 그걸 지금 김여정이 그 김여정이가 하고 있고 이만건이 대신으로 지금 이만건이 대신을 김여정이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리 통치 평양을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만한 청와대 뭐 밑에 어디 가고 뭐 계속 비워놓을 수는 없는 것처럼 김여정이가 김여정이가 지금 모든 걸 다 보고받고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한테 전화로 보고하고 급한 거 있으면 바로 벤주 타고 내려간다는 게 원산에. 그러니까 김여정이를 놔두고 김정은이 피신해 있는데 피신만 하고 있으면 간부들이 뭐라 해서 야 저거 쫄아가지고 저 올라도 못한다니까 군부대를 방문하는 거죠. 지금까지 1월 28일부터 제가 추적을 했거든요. 1월 28일 군종별 인민군 군종별 훈련을 지도했잖아요. 김정은이. 군종이라는 게 뭐 육해공군 군종을 이야기하는데 그 군종별 훈련 지도하는데 거기에 참관했는데 그게 원산에서 참관했고요. 그리고 방사포 3월 2일 날 발사한 것도 강원도 갈마반도 원산에서 했고 3월 9일도 원산이거든. 손도 없고 함경남도. 다 함경남도 함흥도 그 문천 이 배나무골 휴양소에서 직선거리로 한 150km, 200km밖에 안 돼. 그 동네만 돌아다. 그 동네만 돌아다. 이번에 훈련도 대항 사격 훈련이라는 것도 함경도에서 했거든. 그러니까 이 함경도 부대하고 함경북도 부대하고 이제 그 지방 군단입니다. 지방 군단. 이제는 돌아볼 땐 다 돌아봤어 이제. 그러면 더 돌아볼 데가 없잖아요. 더 돌아볼 데가 7군단, 9군단밖에 없어. 그렇다고 청진에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배나무골 휴양소 자기 집에서 가까운 뭐 문천이라든가 아니면 함경도 선덕 그쪽에다가 집합시켜 놓고 포부대 한 개 부대 한 개 부대라는 게 뭐 여단 규모니까 2개 포병부에다 사격 경기를 시켜가지고 창간하고 서로 점수 주고 돼지고기 소 잡아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부대 맨날 돼지고기 골고 하거든 이 친구들은. 아파트를 건설해도 군부대가 막 아파트 짓다가 아파트 통째로 허물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 돼지고기 돼지 15마리 이렇게 골고 하는데 이번에도 뭐 돼지 골었다는 소리 있는데 잘 모르겠어. 제가 뚱뚱해서 맨날 돼지만 고는지 모르지만 일단 사격 경기에 경기. 대항 사격 경기라는 게 이제 누가 목표물을 정확히 빠른 시간 내에 타격하는 거 아니라 포탄 장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 90포입니다. 옛날 6.25 전쟁 때 쓰던. 왜 이건 지방 군단이기 때문에 재래식 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겠다 장냐.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야 목표물 빠른 시간에 누가 빨리 이 경기를 했는데 7군단이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군단하고 9군단. 이제 돌아볼 땐 다 돌아봤어. 이제 할 때는 또 부를 부대는 이원에 있는 100일 조격여단이라고 있는데 백금을 훈련소라고 있는데 그 조격여단 특수부대거든 항공육전대. 아마 그게 아마 시찰하지 않을까. 이제 그반 다 돌아봤기 때문에 더 있을 명분이 없잖아요. 자, 그 현지도 한다면 왜 군부대만 가? 저 김정은이가 가장 관심 있게 지금 추진시키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원산 국제 도시 휴양지를 만들고 있는 리조트 갈마반도 이쪽에 지금 그 리조트 40개를 건설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 안 돼. 그 현장에 원산이 가서는 꼭 가봐야 돼. 안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가요. 군부대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게 뭐 다 통제하지만 그래도 그냥 쭉 돌아봐도 이 바이러스라는 게 에어로졸로 한다는 그 공포 때문에 못 가죠. 당연히 가면 걸로 가야지. 오늘 방송했으니까 갈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원산에 있으면서 거기를 안 갔어요. 그리고 이 4월 달까지 끝내라 그랬던 거거든요. 원래 작년도 10월 10일 날까지 공사를 리조트를 끝내라고 했는데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금년도 4월 15일까지 끝내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그럼 걸로 가야 되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거긴 못 가더라고. 그 군부대만 가. 군부대는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부대는 통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집단 생활에서 거기서 하는 사람 종류 누구와 누구 다 집에서 다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군대는 한 군데 많았기 때문에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포사격장까지 가고 거기서도 이제 장군들 고급군관들 상자 대자 이런 사람 다 마스크 끼고 있는 거 보셨죠? 저만 마스크 안 끼고 있어. 왜 마스크 안 끼는지 모르죠. 김정은이가 나는 코로나 같은 건 아주 콧방귀도 안 낀다고. 왜? 난 코로나는 나를 치는 신인데. 노이만.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걸린 사람 마스크 끼고 내가 걸린 사람이 껴요? 안 걸린 사람이. 어쨌든 둘 중에 하나 끼면 안 걸려요. 자, 박사님이 코로나 걸렸어. 그럼 내가 끼면 내가 이거 침방울이 안 튀고 박사님만 끼면 나한테 침방울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끼고 저는
난 신이라는 거야. 야, 감히 뭐 지도자가 이따 마스크를 코로나 같은 걸 나 이따 무서워하네. 뭐 이런 말하자면 그 뭐라 그럴까? 옥이라길까요? 그러니까 자기만 안 꼈는데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이 동해 벨트만 함흥 원산까지 여기는 아직 코로나가 침투 안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가 있는구나. 서해 지역은 못 가는 거야. 신우주 국경연선 지역, 소부 전선. 중국하고. 그러니까 동해 전선은 차단만 해놓으면 코로나 이거 그 감염자들은 일체 차단했잖아요. 네. 오고하고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식량구로도 못 가, 아무데도 못 가. 차단해 놓으니까 원산에는 외국에 중국에 갔다 온 사람도 없고 중국에 뭐 식당 갔다 온 사람도 없고 여기 없대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원산이 지금은 최적지래요. 코로나 없는 최적지. 그게 말이 맞더라고 보니까. 위치상도. 위치상. 예. 근데 그러니까 소부 전선 부대들은 안 가잖아요 지금. 이 소부 전선이라는 게 어딥니까 이게? 다 신우주 쪽, 서해 4군단, 3군단. 네. 이 말하면 평안남도, 평안북도 이 지역 아닙니까? 황해도. 이게 소부 전선이고 서해 함대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는 안 가고 동해 함대 쪽에 동해 쪽에만 지금 나가 있는 것 자체가 추적을 해 보니까 약 고반 이제는 한 달 동안을 거기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양을 빌 수가 없으니까 김여정이가 대리 통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김여정이가 욕심 부리지 않을까요? 자기가 이게 그래서 형이나 형제는 아니 자기 형을 뭐 이미 무력부장 시키면 제일 편하잖아요. 통제하고 자기가 충성하게 하면 되는데 남자 아니야. 남자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장성택이 봐요. 조카이고 아주 이거 자기가 요거 앞에 내세는 거 저희가 수렴 정치 하려고 다 당한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김여정이는 여자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북한에서는 여자는 아직도 인정 안 하거든. 근데 김여정이가 독종이라고 그러던데. 독종이라고 해도 지금은 물론 오빠가 쓰러지면 몰라도 쓰러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뭐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건 오빠가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진다는 거 알거든. 만약에 김정은이가 갑자기 뭐 코로나에 걸리든 뭘 죽었다. 김여정이 혼자 힘으로 이 최룡의 김용철 이 눈구렁이들 관리하겠습니까? 이게 뒤에 김정은이 있으니 그나마도 지금 이거 김여정이가 끝발 있고 목혀 들어가지 갑자기 죽었다면 하루 아침에 장군님으로 되겠냐고 이 여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잘 알지. 그러니까 자기가 뭐 옷발 제끼고 할 그러는 건 제가 봐선 김여정이는 그러면 김정은이는 저 코로나 무서워서 원산으로 피신해 있는데. 리설준 다 부인이니까 당연히 데려가지만 현송원이 왜 데려가? 총괄 담당 부부장이야. 이 친구는 김정은이 모든 행선이라든가 이 현지도와 관련된 세뇌 교육 시키고 하는 그게 총괄. 그러니까 이 직위가 아주 새로 생긴 직위랍니다 이게. 선전선동부 총괄 이 김정은 행사 총괄 담당 부부장이야. 행사 총괄 담당 부부장. 1호 행사. 1호 행사는 김정은이 움직이는 걸 1호 행사라고 하는데. 1호 행사 총괄 담당 부부장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는 데는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죠. 김정은의 모든 우리로 말하면 뭐라기나 우의전, 김정은의 의전 모든 걸 다 현성원이가 지휘하고 장악하고 다. 현성원이가 지휘하는 거 못 봤어요. 이거 뭐 귀에다 뭐 하나 이상한 거 하나 끼고 봤잖아요, 박사님. 그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김여정이가 했잖아요. 뭐 뒤에서 왔다 갔다 까불대고 그걸 현성원이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전엔 총괄 담당 부부장이 김여정이었죠. 김여정이가 일부부장을 옮겼단 말이야, 조직부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만건을 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만건 자리에 김여정이 바로 올라갑니다, 제가 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러는데요,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심각한, 일반 주민들은 아우성이 도를 넘었어요, 이미 이제는 그래서 지금 마약이 또 옛날 그 고난의 행군 때처럼 창궐한다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마약에 쩔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관료고 일반 소민이고. 왜? 너무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잊으려고. 배고픔을 잊고 스트레스 잊으려고 몽땅 그 오름이라고 하는 완전 마약은 아니지만 마약도 마약이죠. 그 히로뽕 전 단계거든요. 한번 가공하지 않은 거. 원료. 그거를 그냥 다 막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연기 피워가지고 마시고 그냥. 그럼 배고픈 거 다 잊어버리니까. 순간이나마 편안하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지금. 야, 그럼 폭동 같은 거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걸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김정일이가 이영호 총참모장한테 모든 권한을 다 주고 선군 정치를 선포하면서 군대가 모든 걸 다 지휘 권한을
군부한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용호가 커졌지 않습니까? 이게 이용호가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이게 차수였잖아요. 이용호가. 네. 그리고 다 김정일이 몸도 아프니까 그다음에 먹고 살기 힘들고 반란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네. 그 조짐이 있으니까 군대가 그냥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김정은이가 군대를 돌아다니는 군대한테 힘을 실어주고 선군 정치로 해결할 가능성이 99%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군대 그러니까 군부대 군부대 순환하고 돌아가야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한반도가 지금 위기 상황으로 몰리죠.